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결국 이번 사건은 유엔 차원의 문제로 확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와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 국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북한군에 의한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 특별 총살은 당연히 이제 그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그리고 신체 안전 등 다른 이제 주요 인권들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이제 사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또 총살 전 6시간 동안 북한군이 한국인을 바다에서 건지지 않은 채 취조하고 한국 정부나 가족에 알리지 않은 건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조사를 요청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입법화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만행이 근절되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유가족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한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의 한국인 살해와 고문은 전쟁 범죄에 해당되고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즉격 총살 명령을 내린 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잔악행위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책임자는 북한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사건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 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과 고위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에 장기간 억류된 후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자신들도 김정은 정권의 같은 거짓말과 끔찍한 인권 유린의 희생자라면서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으면서 북한의 핵 확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경제를 기반으로 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국 역시 해당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과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팔라인, 제임스 존스,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두 개의 위협, 즉 러시아와 중국을 마주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21세기에 미국의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간과할 수 없는 더 긴급한 위협이 있다면서 바로 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ven though those are important and significant at the strategic level, I don't think you can dismiss the more immediate threats, the threats of nuclear proliferation from North Korea and Iran, which continue to grow worse.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이들 국가들의 선거 개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help create structures of deterrence to say to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whomever, you're going to pay a much higher cost if you try and mess with our elections than you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achieve. We shouldn't tolerate it.
제임스 존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가하고 있는 위협으로 한국의 예를 들면서 경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에 달하는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바탕으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Their economy is now almost 30% dependent on China. And China is lecturing the South Koreans, our closest ally, on what it is they want them to do in relation to the security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military exercises and so on and so forth. 로버트 맥팔라인 전 보좌관은 중국이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이라면서 중국의 목표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o we need our allies to fill in the blanks of where the United States no longer has the capability to provide the assistance, be it military or domestic and industrial. 맥팔레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러면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쿼드와 같은 지역 동맹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일본과 호주 국방장관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유감을 표하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BID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9일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본과 호주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달성을 위한 노력과 불법적인 선박 환적 등 북한의 모든 제재 회피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근 일본 정부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개설한 유튜브에 미국은 동맹인 일본과 납치 피해자 가족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북한에 살아있는 일본인들의 귀환 등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북한을 압박해왔다며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북한은 1977년부터 1983년 사이 17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은 이들 가운데 13명의 납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쿠웨이트가 미국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협력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쿠웨이트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지난 14일 갱신한 쿠웨이트 보고서에서 2017년 미국의 대북 압박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춰 쿠웨이트는 같은 해 9월 북한 대사와 북한 외교관 4명을 추방했으며 북한과의 무역과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걸프 지역 왕정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이 2003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로 북한의 대아랍 외교에 거점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됐던 나라입니다. 북한 당국의 제재 회피 실태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잠복의 매즈 부르거 감독은 다큐멘터리 내용이 조작됐다는 북한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부르거 감독은 1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다큐멘터리가 기록과 저널리즘 측면에서 매우 견고하다면서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4개국 공영방송사의 편집자와 법률부서에 의해 다큐멘터리의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과 관련 자료 공유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경우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무기 판매 정황과 새로운 무기 상품 개발 증거를 얻은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르거 감독은 약 10년간 잠복 취재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제3국의 불법 무기 판매를 통해 제재 회피와 불법 수익 창출 정황을 제시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최근 공개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사실이 조작됐다면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